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감상평을 얘기해봤으니까 네. 각자 좀 더 구체적으로 좋아하는 장면이나 대사가 있는지 한 번씩 여쭤보고 싶네요. CJ님이 좋아하시는 장면이 있으시다고? 이거 얘기해보고 싶었던 장면인데 그 마지막에 비비안이 자기 피부 때문에 이러는 거냐고 자기 가치 얼마나 되냐면서 스스로 자기 얼굴에 상처를 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다른 분들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서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그쵸, 스스로에게 흠집을 내는 거죠. 자기의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맞아요. 스스로 상품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이 네. 어찌 보면은 그 의사의 뺨에 칼을 찌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마치 자기 피부인 것처럼 의사가 막 절규했잖아요. 근데 얘가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왜냐면 교육 이런 거를 안 했는데도 그러게요. 사실 영화상에서 보여지는 바로는 그 애들한테 주어지는 정보가 굉장히 적잖아요. 네.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냥 끌려간 여자의 이제 피부가 벗겨진 모습. 근데 이게 피부가 벗겨진 모습을 보고도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피부를 벗겨냈다. 아니면 피부를 벗겨낸 것이다라는 생각까지 안 가고 그냥 뭐 화상을 입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병이 심하게 들어서 피부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피부가 벗겨진 것이고 피부를 벗겨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이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를 상품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저 사람을 찌른 것보다 저 사람한테 더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사고를 굉장히 다 추리를 다 착착착착 해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다 그러니까 영화적 허영인간이 있겠지. 그리고 얘가 굉장히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거기 살면서 자기도 맞아요. 깨닫지는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 초점을 보면 거기 침대 머리판 떼다가 날짜를 잖아요. 그게 자기가 비타민 약을 먹는 비타민이 문제라는 건 모르지만 아무튼 자기 이 정신 몽롱한 이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건 아니까 뭔가 정신을 차려야겠다 싶으니까 날짜라도 세자 해서 그런 규칙적인 행동을 해왔던 거잖아요. 사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도 자기가 뭔가라도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해왔고 그 다른 애들은 아무도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데 비비안 혼자만 글자를 읽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드레스를 받아서 여기 허리에 막 자기 이름이 적혀있다고 하니까 그걸 보면서 어떻게든 글자를 읽으려고 하고 아마 교육을 시키지 않고 알파벳도 안 가르쳐줬을 것 같은데 영화에서 보여지는 단편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이게 너 이름이야 막 이런 식으로 보여줄 때 어떻게든 이게 추리를 했다는 거 아니야. 내가 비비안이고 이게 이런 모양이 생긴 글씨들이 있으면은 이거는 내 이름이 이렇게 되겠구나. 나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글씨를 익히려고 혼자 자기 스스로 교육열이 있었던 거잖아요. 나는 글씨를 스스로 익혀야 된다 이런 욕구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확실히 먼저 약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먹지 않고 있던 걸 소피하지만 비비안 쪽도 어릴 때부터 뭔가 의심을 해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그 사도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고 거의 바로 이런 식으로 꽤 논리적인 추론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사실 자기 내심 속마음 깊은 무의식적인 곳에서는 어떤 그런 가설들을 세워놓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딱 퍼즐이 탁탁탁탁 맞춰진 거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애들을 계속 반에 바꿔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각조각 못하게 다들 뭔가 이상한 생각은 하고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게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 어떤 누군가 한 명이 의심을 할 때 쟤는 깨끗하지 않은 애야. 이렇게 하면서 다른 나머지가 단합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되도록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안에서도.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마음을 절대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지 못하게 하고 막 세뇌하고 분노는 나쁜 거고 뭐는 나쁜 거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뭔가 생각을 하게 할 것 같으면 벌을 주고 그게 이제 고리가 형성이 되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하면은 벌을 받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 저는 대사라기보다는 설정 중에 되게 흥미로웠던 게 이제 악덕이 몇 가지 있다고 쭈르륵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호기심이 제일 악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계속 뭐 여성은 청결해야 되고 순종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호기심이 제일 나쁜 거고 그 두 번째가 분노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이 맞으려면 사실 분노가 제일 악덕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뭐 순결하고 이제 뭐 청결하고 그 청결한 여성으로서 분노를 가장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해야 되는데 호기심을 제일 경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자꾸 그 영화 아일랜드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거기에서도 좀 그런 식으로 경계를 하거든요. 호기심을 갖는 인물, 그러니까 의심하는 인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명해준 대로 납득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진짜로 그런 걸까? 그리고 그 아일랜드에서도 이 바깥이 다 오염이 돼서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주인공을 이렇게 빨빨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그 환풍구로 나비였나 뭐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보라고, 나비가 있다는 거는 다른 생명체들도 살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대사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거기에 또 이제 숀빈이 이제 항상 사망 플래그가 있는 그 숀빈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치 뭐 호기심은 뭐지 그런 거 충분히 가질 수 있어 이렇게 그냥 계속 무마하려는 그런 장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랑 좀 되게 기시감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인간을 통제함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간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호기심이구나? 이런 게 좀 단적으로 드러난 장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심하고 스스로 사고하고 이제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생각을 하는 거,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하는. 네, 그게 종교의 논리인 것 같아요. 거기서도 의심을 가장 큰 죄악으로 보잖아요. 네네. 의문을 갖지 말라. 네. 의심하지 말라. 성경 그러네요. 의심하지 말라. 딱 같은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제 어떤 여자애가 자꾸 질문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아왔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데 에바가 쟤는 뭐 불결하네요 막 이러니까 이 비비안이 딱 화를 내면서 제발 살면서 한번 생각이란 걸 좀 해봐 이런 식으로 쏘아붙이는 대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장면 좋았어요. 네, 그 설정이 되게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고 흥미로웠어요. 그 설정 자체가 호기심을 제일 죄악시하는 거. 네, 그리고 또 좋았던 장면 하나 있긴 한데 그 이제 소피아랑 둘이 탈출하려고 하는데 그 문을 보면서 이걸 밀까 말까 이렇게 주저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건물 자체는 이 애들한테는 감옥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바깥 세상으로부터 그렇죠, 보호하는 역할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기 너머에 떠 있는 달을 보면서 이걸 깰까 그러니까 나아갈까 말까 하는 그 장면이 또 세브란스 가서 생각이 나면서 거기에서도 이제 문을 매개로 이제 기억이 싹 끊기거든요. 안과 밖의 기억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내가 지금까지 안주해와 있던 현실의 그 벽을 깨는 그 매개로 이제 그런 시각적인 매체로 문이 등장했다는 거. 이제 그걸 보면서 다른 영화들이랑 확실히 비슷하긴 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네, 그랬습니다. 약간 공유하는 가치관 자체가 약간 비슷하니까. 근데 SF에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좀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하면서 그거에 되게 원형이 되는 게 아까 말했던 네버랜드가 훨씬 전에 나와서 근데 그 뒤에 나온 것들이 많이. 엘리언님은? 저는 같이 간다는 그 자체가 좋았어요. 맞아요. 그 둘이. 그리고 뭔가 되게 입체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생각 안 하려고 하는 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친구마저도 얘가 이게 생각을 안 하고 이 체제에 따르려고 하는 것 자체도 되게 내가 이미 큰 공포를 겪고 있기 때문에 참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잘 살아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다 다르겠지만 다 같이 간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 의사가 끝까지 야 너는 달라 맞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얘를 포섭해서 아마 그 선생님처럼 비슷하게 그치. 이 내부 집단에 있는 이 사람 한 명을 하는 게 훨씬 더 그 효과적이니까 얘를 데리고 이렇게 이용해 먹는 게. 근데 나는 다르지 않다. 똑같다. 우리 다 똑같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 좋았어요. 근데 저 이 캐릭터들이 입체적이라는 얘기 듣고 또 재밌었던 장면이 떠올랐는데 되게 사소한 장면이거든요. 네. 근데 막 소피아가 애들 층마다 돌아다니면서 깨워서 야 우리 나가야 돼 막 이렇게 설득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애들이 야 네가 뭔데? 왜 이래야 되는데? 하고 질문하는 애 있으니까 다른 애를 보고 이제부터 너가 반장이야. 걔가 좋아가지고 순순히 소피아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 재밌다. 그거 기억나요?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소소한 부분에서 되게 잘 만든 영화 같아요. 소피아가 아주 처세술의 귀재입니다. 그러니까 천재다. 이게 그러니까 아주 직감적으로 지식적이지 않은 부분에서 어떻게 아주 하면 애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인가. 본능이 아주 살아있네. 딱 이름값을 제대로. 소피아. 네, 지혜로워. 소피아 뭐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나 저 몰라요. 네, 소피스티케이트에서. 맞아. 그런 거예요? 소피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원래 소피스트라는 뜻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었는데 그게 뜻이 변질이 되었다고 하대요. 그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소피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
그렇구나. 필로가 사랑이란 뜻이고 필로가 소피가 사랑이에요? 지혜 이런 거여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철학자라고 했던 거 아니야. 진짜. 어디서 주어들은 네. 출처도 모르는 척하고 근데 그 무슨 페도필리아 이런 거. 그러니까요. 그거 거죠. 예. 그럼 한비님은 좋았던? 저는 뻔하긴 한데 마지막 장면이 좋았어요. 그쵸. 근데 마지막 장면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까 여자 경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 경찰 한 명의 성별을 지정하는 것도 감독의 의도가 있다고 저는 확실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경찰이라고 했을 때 남자의 성별로 따지면 남자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 굳이 거기에 여자 경찰을 배치를 한 거? 그런 게 되게 여자 감독스럽다. 그리고 그 여자 경찰이 보였기 때문에 좀 저는 제가 그 장면을 볼 때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 저도. 남자였으면 어린 소녀들이 데려가는 거 아닌가? 어린 소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들을 지켜줄 만한 인상을 주려면 저런 여자 경찰이 있어야 좀 안심되는 느낌이 있겠다 싶어서 그 선택이 되게 섬세하다고 생각했어요. 안 그랬으면 경비인 줄 알고 안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장면 되게 해가 나오는데 비도 내리잖아요. 그래서 애들 한 번에 자연의 광경을 두 개나 참으시더라고요. 여우비나 하면서 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사또님은? 저는 아까 제가 감상평 얘기한 거랑 좀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소피아랑 비비안이랑 둘이만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단 둘이서. 그리고 탈출할 때는 둘이 탈출하는 인원이 적은 편이 탈출하기가 쉽잖아요. 들킬 확률도 낮고. 근데 거기서 이제 소피아는 이제 앞도 잘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나 이제 돌아가서 애들도 같이 구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 그러면서 소피아가 말한 대사가 좋았어요. 난 예전에 친구를 배신했어. 그러다가 이제 난 이제 두렵지 않아 하고 이제 맞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무서워가지고 배신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무섭지 않다는 것은 더 이상 친구들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배신하고 느꼈던 죄책감이 더 크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맞아.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장면을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에서 솔직히 설정이 좀 엉성하다 싶은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이 영화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얼마나 이 세계관을 탄탄히 짰는가 디스토피아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세계관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영화에서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장면으로 사람들이 어떤 것을 느끼는지를 어떤 느낌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이 좋았어요. 애들이 어떻게 보면은 교육도 안 받고 계속 세뇌돼서 자아가 없는 상태로 자라게 만들었는데도 얘네들이 결국 자기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사고를 해서 이렇게 탈출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인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데도 소피아가 너는 먼저 가, 나 혼자 갈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둘이 있었기 때문에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있는데 이제 비비안 혼자 가라고 하면서도 이제 자기 혼자 남아서도 이제 할 거라고 그렇게 용기를 내는 장면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렇게 어린 애들이 이렇게 평생 이렇게 공포에 학습된 애들이 그렇게 무서운 세상에서 근데 비비안도 그래 또 기다려준다고 하잖아요. 바로 안 가고 그래도 소피아를 기다려준다고 하다가 그래서 결국엔 자기도 다시 돌아와서 탈출하는 걸 도와주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애들도 막 우왕좌왕하다가 또 실체를 알게 되니까 또 이제 금세 편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도와주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레벨 16 이 작품은 좀 여성주의적으로 유토피아라기보다는 디스토피아를 그린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여성주의적으로 좀 여자들이 살기 좋은 미래상을 그렸다. 그런 드라마나 영화 본 게 있어서 추천해 주시고 싶을 만한 작품이 있는지 몇 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하나씩 들을 수 있으면 굉장히 귀한 추천이 될 것 같거든요. 그냥 그런 것도 괜찮은 거죠. 그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좋았다. 네. 이상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라면 네, 왜냐면은 그게 아닌 정말 좋기만 한 거는 잘 없는 이야기로 만들어지지 않아. 좀 여성들이 모여있을 때 안전한 공간 이런 걸 어떻게 이런 환경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한 노력이 느껴지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본에 안토니아스 라인을 적어왔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목도 처음 들어요. 이게 안토니아스 라인이 옛날에 90년대인가 만들어진 네덜란드였나? 유럽에서 만든 영화인데요. 이게 안토니아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목에 모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도시 같은 데 있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마음이 맞는 마을 사람들과 딸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모계가 이어져요. 안토니아 어머니가 있고 안토니아가 있고 안토니아 딸이 있고 나중에 손녀가 있고 그 손녀가 또 딸을 낳든지 하겠죠. 이렇게 모계가 이어지면서 남자의 존재가 없거든요. 거의 없고 나오더라도 그 딸 공부 도와주는 서점 할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그런 식이어서 좀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죠. 남자들이 완전히 안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남자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가모장 사회를 구축을 해서 굴릴 것인가 이런 거를 보여줘가지고 저는 굉장히 신선했고 또 이런 여자들만 모인 이상적인 사회를 연출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거는 그 여성 동성애 관계도 꼭 한 쌍이라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주인공 딸이었나? 주인공 딸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모로 여성주의적으로 이상적인 공동체를 그리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안토니아스가 죽으면서 끝이 나는데 굉장히 행복하게 자기가 이룰 걸 다 이루고 떠나는 이상적인 죽음을 맞거든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미련 없다 이렇게 하고 떠나게 되는데 아예 시작할 때 모습이 그 죽음을 맞이하는 하루 첫날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삶의 순화 이런 것도 생각해보게 되고 굉장히 잘 만들고 좋은 영화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추천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이거 티빙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개별 네이버 같은 데서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왓챠나 그런 데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이게 SF 영화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너무 발달해버린 기술이나 그런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스스로 자기 파괴의 길을 걷는 인간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묘사들도 많고. 근데 좀 그거를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쓰고 받아들이려고 했던 게 없나 생각해보니까 다 세계관은 어두워요. 좋지는 않아요. 근데 뭐가 생각났냐면 일단 어라이벌이 생각이 났고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미래를 어쨌든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다 보셨을 테니까 이제 결국 나중에는 딸을 잃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미래를 바꾸려고 해보거나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알면서도 알면서도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단순히 그런 단편이라는 게 아니라 영속성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닫고 이제 어떻게 보면 수능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좀 어떻게 보면 네, 뭐 체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좀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는 한 여성의 그런 심리를 되게 파고들었다는 점? 그 점에서 조금 질문에 맞는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생각이 났고 저는 아무래도 이 레벨 16에서 자꾸 인간의 자유의지를 압박하는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예전에 ABC에서 만들어진 미드인데 이제 조기종영이라는 슬픈 현실 때문에 떡밥만 뿌리고 끝난 그 드라마가 있어요. 2009년에 나왔던 플래시포워드라고. 아, 저도 봤어요. 처음 만나. 아무도 안 봤어요. 저는 이 드라마로 존조를 처음 알게 됐는데. 전 존조가 나와서 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저는 그냥 뭐지 재밌겠다 하고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것도 컨택트랑 되게 비슷해요. 이제 전 인류가 갑자기 똑같은 시간에 블랙아웃을 해요. 전 인류가.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정신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깜빡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짧은 시간 동안. 근데 이제 6개월 뒤에 미래를 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게 어떤 사람들은 6개월 뒤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또 아무것도 못 보고 또 되게 자기 미래에 대해서 알기 싫은 것도 미리 봐버려서 그러니까 단적으로 그 존조의 동생이 원작 책에서는 이제 작가 지망생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글을 써서 투고를 하고 하는데 출판사에서 계속 빠꾸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 식당에서 웨이터 일을 하면서 어떻게든 그래도 살아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6개월 뒤에 자기가 또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6개월 뒤에도 나는 그러고 있고 심지어 거기서 손님을 접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손님을 이제 하는데 그 손님이 이제 만나러 와요. 또
당신 6개월 뒤에 내 주문을 받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아 나는 아무리 해도 탈출할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 동생이 그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자살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자기한테 그 방법밖에 내야지. 네. 어차피 그게 내가 계속 안 될 거면 그 미래를 바꾸는 방법이 나를 죽이는 거밖에 없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떻게 보면은 컨텍스트랑 되게 반대되는 점이죠. 아 그러네요. 아주 적극적, 아주 슬픈 방법이지만 되게 적극적으로 내가 개입해 보려고 하는. 네네. 좀 질문이랑 맞지 않은 답이긴 한데 이런 거밖에 계속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다른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밝고 희망찬 그런 세계관이 있었나? 아무리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해봐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저는 제가 오늘 이 얘기 듣고 생각한 게 네. 유토피아로 시작하는 영화도 항상 사실은 유토피아가 아니었지롱 약간 이렇게 흘러가는 그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로 본다는 그러니까 이게 컨텐츠로 만들어진다는 애초에 그 시작점 자체에서 네. 그냥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컨텐츠로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지점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아까 우리 호기심 얘기도 했지만 네. 질문할 수 있게 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컨텐츠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뭐 설정 자체에서 이렇게 사는 건 되게 좋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야기 주제 자체가 아주 편안한 삶 이런 삶도 우리 가능해 이런 게 영어로 안 나오죠. 되게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확실히 디스토피아가 진짜 뭐 지구 멸망 이런 걸로 정말 뭐 딱 그 두 종류네요. 이제 되게 삶이 팍팍하고 헤쳐나가기 힘든 현실 이런 거에서 어떻게든 인간성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야기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완전한 유토피아처럼 보이고 이제 모든 게 행복하고 이게 정말 최선인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인간성이 전부 거세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의문을 품고 그 인간성을 찾아 나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 저 지금 생각난 게 그 사이에 있는 네. 이것도 아마존 시리즈인데 결말의 이건 잘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포에버라고 네. 굿플레이스 여러분 보셨나요? 굿플레이스랑 약간 시작점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후에 시작되는 이야기. 사후 세계예요. 뭐냐면 우리 약간 장난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죽으면은 네가 지금 못 보고 담아놓은 영화 다 죽으면 담아야 된다 이런 농담이라든지 그러니까 죽어서도 계속 내가 그 삶의 마지막 지점에 있던 그거가 계속 연장이 돼서 나 계속 똑같이 무료하게 계속 이것이 연장된다. 삶이 딱 이제 끝 이게 아니고 죽어서도 내가 그냥 이걸 유지를 계속 해야 된다. 그 무료함 뭐 이런 얘기? 근데 지금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자체가 되게 디스토피아 그러니까 딱 그 어떤 뭐라 하지 테마? 그 시각적인 그런 연출 이런 거는 그냥 아주 평화로워요. 우리 이제 죽었고 이제 약간 노후를 뭔가 보내는 느낌처럼 그냥 삶을 그냥 이어가는 그 안에서 아주 자잘자잘하게 균열 같은 것을 보여주고 지금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나중에 근데 저 궁금한 게 저는 이거를 다 한국에 안 있을 때 봤거든요. 아마존 시리즈를. 근데 아마존 시리즈 한국에서 어떻게 봐요? 지금 아마존으로 아마존 프라임 지금 된다고요? 될걸요? 한국 아마존 프라임 그냥 된다고요? 그냥 아마존이 정식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네. 그냥 아마존 가입해서 그냥 보면 돼요. 그러면 그냥 재생이 다 되는 거예요? 보면은 다 되진 않고 한글 자막 제공하는 것만 볼 수 있어요. 근데 한글 자막은 한국 밖에 있어도 한글 자막 있는 거 볼 수 있거든요? 한국에선 그렇지 않아요. 왜? 영어만 있는 거 안 보여주던데? 구독료를 깎아서 받아야지. 그거 아마존 보면은 여행 중이신가요? 막 이렇게 하고 여행 중일 때 볼 수 있는 컨텐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회해야지 다 볼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회해야 다 볼 수 있걸요? 다 보려면 우회해야 돼. 넷플릭스도 그렇고 다 그렇죠. 국가별로 서비스하는 컨텐츠가 다르죠. 근데 넷플릭스는 아예 여기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내가 그 서비스에 가입했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정식으로 안 했는데 돈을 내면 거기서 여행 중일 때 볼 수 있는 그 국가별로 이렇게 귀속되지 않은 것만 그냥 볼 수 있다? 이런 정도인 거예요. 여행하려면 바쁜데. 아마존이 국가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구가 안 뜨고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여행 중 이런 거 문구 안 나와요. 그냥 아마존 프라임 들어가서 해도 되고 근데 아마존 프라임에 들어가서 가입하면 더 비싸고 그냥 아마존에 들어가서 한 다음에 프라임을 이용해야지. 아니요. 그냥 아마존 프라임 자체 사이트가 따로 있고 그냥 아마존 홈쇼핑 사이트가 따로 홈쇼핑이란다. 아무튼 그 쇼핑 사이트가 따로 있잖아요. 그럼
아마존에 들어가서 프라임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에 그냥 아마존에 껴있는 프라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그냥 아마존 프라임 자체만 구독하는 것보다는 그 비디오 서비스만 구독하는 것보다 더 싸다고요. 아니. 근데 하여튼 작품에 제한이 좀 많이 걸려있긴 했는데 저 보고 싶은 건 정작 못 봤거든요. 근데 하여튼 되긴 돼요. 네. 너무 이게 이상해가지고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다 욕하잖아.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정식으로 대놓고 하는 게 아닌데. 그냥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근데 가능하다. 돈은 그냥 받겠다. 한국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떼어져 있어요. 미국 아마존 프라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한국 아마존 프라임 들어가서 그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여행 중이냐고 미국 밖에 있니? 막 이런 아니면 그 계정을 가입할 때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만든 계정 어느 나라인지. 저 미국 걸로 만들었다. 옛날에 그래서 아예 여행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설정 그치. 바꿔주면 없어져. 예. 저는 제가 작년에 본 그 디즈니 플러스 수신료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작품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거랑 관련없고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건 뭐냐면 유토피아적인 SF 세계관이어서 이상적인 게 아니고 그 크러쉬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레즈비언 청소년 영화인데 여기서는 여자들끼리 사랑하는 게 여자애들이 누굴 좋아하고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 고민해가지고 막 내가 동성애자? 막 이런 그런 류가 아니고 되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영화를 볼 때 그냥 사랑할 때 드는 고민이 있잖아요. 딱 그 정도만 고민하는 영화가 저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동성애자니까 더 막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좀 시대상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2023년에 살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게 이상적인 영화다라고 배경은 완전 현재예요. 현대물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게 너무 기본적인 거면 설명 안 하잖아요. 약간 그런 그런 디폴트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는. 좀 러브 사이먼의 여자 버전이 나옵니다. 뭔지 아시죠? 좀 그런 비슷한 게 페이킹 잇이라고. 페이킹 잇. 드라마 옛날에 나온 거 있는데 그거 너무 진보한 학교에 사는 나머지 거기 학교에 다니는 너무 관심을 받고 싶었던 한 학생이 너무너무 진보한 마을에 너무너무 진보한 학교에서 관심을 받으려고 그 자기 절친한 친구랑 갑자기 키스하면서 우리 이제부터 사귀는 거야 하고 사귀는 척을 시작하거든요. 네. 또 거기서는 레즈비언, 게이 이런 성소수자들이 제일 인기가 많고 우리가 인기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미치고 그런 거예요. 하도 너무너무 진보한 학교라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절친 친구는 실제로 레즈비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마음이 생겨 짝사랑을 한다니까요. 진짜? 걔를 짝사랑하면서 근데 얘도 매력이 있으니까 주위에 다른 여자들이 얘한테 다가오는 거죠. 재밌죠? 되게 재밌다. 근데 MTV 드라마였나?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 굉장히 자극적이고요. 결국 얘는 레즈비언 아니고 범성애자라고 그랬나? 그런 식으로 정체화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워낙 옛날에 시즌이 3개나 있네. 예, 귀엽죠? 이 얘기 듣고 미란다 시트콤 있잖아요. 예. 거기서 미란다가 계속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엄마가 약간 뭐였지? 뭔가 고백하려고 했는데 그래 너 레즈비언일 줄 알았다. 약간 이런 무슨 어디 행사에 가기 싫어서 레즈비언이라고 거짓말하고 그 친구 있잖아요. 누구죠? 절친 스티비랑 같이 이렇게 가치를 꾸며내가지고 근데 거기서는 그냥 약간 좀 화이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막 아주 재밌게 막 그렇게 좋게 이렇게 쓴 건 아닌데 그것도 생각나기도 하네요. 아니 페이킹에 지금 티빙에 있는데 여기 줄거리 딱 검색해서 처음 나오는 게 정확히 말씀하신 거랑 너무 웃겨요. 뭐라고 써있냐면 카마랑 에이미는 학교에서 인기인이 되고 싶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한다. 그러나 그들이 레즈비언인 척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즉시 유명해진다. 정확해요. 줄거리가 이렇게 딱 써있고 고전입니다. 고전 드라마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줄거리 너무 웃기다. 그러니까 줄거리가 너무 웃겨. 그래갖고 장님인 척도 한다니까요. 이게 미친. 그래서 페이킹이신 거야. 근데 그게 안 통하잖아요. 누가 속겠냐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어 하고 결심했어. 이러니까 친구가 왜 뭔데? 무슨 짓을 하려는 건데? 레즈비언인 척하자 이거요? 자기가 갑자기 애들 다 모여있는
막 강당 이런 데서 갑자기 친구를 딱 끌어들여서 이렇게 딱 키스를 하고 우리 사귀어 이러다니까요. 친구는 그 키스로 이제 정체성에 눈을 떴는데 걔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서 저 instantly become famous라고 써있어. 그 즉시 유명해졌어. 다들 너무 응원해주고 쿠키 구워주고 추천하고 싶은 작품. 제가 이거를 어제부터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네.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원래 요새 작품을 많이 안 보기도 했고 저는 주로 현대물 아니면 이제 과거 사극 이런 걸 많이 봐가지고 미래 배경인 것 자체를 잘 안 보거든요. 그나마 디스토피아라고 해서 본 건 좀비물. 근데 좀비물 본 것도 한참 마음에 화가 많을 때 내가 누구를 죽일 순 없으니까. 그럴 때 보면 좋아요. 인간 저도 죽는 거는 왠지 좀 그런 마음이 안 좋고 좀비 죽는 걸 좀 보고 싶다 해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작품이 있나 계속 생각을 하는데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근데 유토피아라고 하긴 그렇고 SF 하면 스타트rek이잖아요. 네. 스타트렉 시리즈 중에 그래도 뭐 보이저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요새는 디스커버리 이런 거는 이제 여자 함장 얘기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네. 보이저는 좀 옛날 드라마인데도 여자 함장이 나오고 그분이 그분이에요, 레드? 예, 맞아요. 오뉴블레드. 네, 여자 함장의 그 권위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넘으려고 하는 남자가 없다는 점. 근데 제이나이가 너무 세니까. 맞아. 그런데도 여자가 센데도 맞아, 기어오르려고 하는 남성들 있잖아. 뭐 여자는 아무리 운동선수여도 남자 고등학생 못 이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 나왔던 게 어나더 라이프라는 개병맛 SF, 우주 SF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는데 어나더 라이프? 케이티 세코프가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함장인가 그랬는데 막 우주여행을 해야 되니까 냉동시켰다가 깨우잖아. 근데 깬 사람들 중에 너가 함장이라고 해갖고 앙심을 품은 남자 함대원이 얘를 죽이려고 했었어. 근데 걔가 끽 되지. 그랬군요. 아,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있으면 알아서 추천해준다니까. 제가 추천을 안 해서도 완전 좋아. 나의 왓챠 PD야. 내가 기록은 안 했지만 기록도 이제 CJ님이 하고 발표도 CJ님이 하고 모든 것을 CJ님이 하고 나는 그냥 헛소리를 하고 있으면 잠깐 그거 아닙니다 하고 집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너무 좋네요. 아, 그래서 뭐 짜내면 그거 하나 생각나네요. 아, 근데 생각보다 저는 많이 떠올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성주의적인 유토피아가 되려면 일단 여자가 많아야 된다. 그리고 여자만 있으면은 유토피아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은 여자들만 모였을 수 있는 환경이 어디가 있나? 그러면은 여성 군인이라든지 여성 경찰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여성들만 모일 수 있는 집단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신화로 넘어가면은 뭐 신화까지 안 가도 되긴 하겠네요. 뭐 신화를 바탕으로 한 거기도 하죠. 그러면 원더우먼이 살던 고향 유토피아가 데미스키르가 딱 있잖아요. 맞아.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제가 이건 영화를 안 보긴 했는데 블랙팬서에도 도라밀라제라고 여자 군인들만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그것도 아마 실제로 존재했던 여성 군대를 바탕으로 만든 거일 텐데 이런 특수한 또는 신화적 바탕으로 만들어진 여성 집단 부족 이런 것이 여성 유토피아를 상상할 수 있는 토대가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아니면은 그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한 드라마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뜻을 위해서 모인 여성 집단이 있을 때 이들이 꿈꾸는 여성 유토피아가 나오는 드라마였거든요. 그게 다이어트랜드라고 원작 소설이 있는 드라마인데 이게 아마존에 있어요. 근데 이게 간단하게 이 주제에 맞는 내용만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 주인공 플럼이 그 과체중 여성인데 자기를 깔보는 사람들만 가득한 패션 잡지사에서 일하다가 어떻게 흐르고 흘러서 강경 여성주의 단체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데 이 강경 여성주의 단체가 하는 일이 전반적인 여성들한테 죄를 짓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여성 혐오적인 그런 남성들을 말 그대로 죽이고 차단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아직
여성 유토피아를 이루지 못했어도 이 사람들이 꿈꾸는 여성 유토피아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드라마들도 같이 보면 이런 여성주의 유토피아 그런 드라마와 껴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면 수녀원이라든지 이런 공간도 사실 가부장, 종교 이런 사회가 여자들을 가둬놓으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동성애 전환 치료 같은 느낌으로 어쨌든 여자들끼리 모여있고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이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녀원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들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뭐더라? 수녀 수련 기간. 맞아요. 저 그 영화 예 엄청 저도 좋아해요.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게 뭔가 이게 바깥 세계에서 내가 혼자 약간 외따로 있는 그런 취급을 받다가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예. 내가 혼자가 아니었네. 맞아요. 약간 이렇게 오히려 가둬놓은 사람들 입장에서 역효과인데 더 위험해져 진짜. 그러니까 그들에게 좋은 건데 그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고 그런 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수녀원 하니까 토니 모리슨 작품 네. 파라다이스인가? 그것도 이름부터가 파라다이스네요. 그것도 수녀원이 배경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녀들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상처받은 여러 여자들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자들만 모이는 공간 자체가 어떤 여자들에게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 일단은 그냥 나랑 비슷하거나 그러니까 막 나만 너무 다르다 이런 막 세뇌처럼 그런 말을 듣고 그런 환경에서 있다가 너도 그런 말 들었어? 약간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환경?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저 아까 추천하려고 하다 까먹었는데 그 뭐지? 넷플릭스에 있는 프랑스 드라마 넷플릭스에 지금 있나? 프랑스 드라마 중에 거꾸로 가는 거 있잖아요. 영화예요? 영화. 네, 거꾸로 가는 남자. 거꾸로 가는 남자? 처음에 전 그거 봤을 때 약간 공감하지 못했거든요. 좀 예전에 봐서 그런지. 그리고 이렇게 딱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엄청 막 메이크업하고 막 미니스커트 입고 맞아. 막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막 어떤 코르셋, 뭐 탈코르셋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약간 개념이 엄청 좀 혼란스러울 때 약간 제 안에서 좀 정리를 못했을 때여서 그런지 저렇게 된다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다 같이 그냥 비슷비슷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약간 또 좀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세계관 자체 요새 약간 생각해봤을 때 지금은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좀 더 이거를 더 여자들에게만 부과되는 어떤 꾸밈 노동? 이렇게 생각했으면 시선이 타자화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예쁘게 보여야 될 것 같다. 저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 그걸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성별이랑 상관없이. 여기서도 저희 아까 피부 얘기도 했지만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 만들어낸 거잖아요. 저 사람이 네가 이렇게 된 걸 예쁘다고 생각해. 약간 이런 걸 이렇게 세뇌를 당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선뜻 내키지 않아도 저 사람이 생각하는 나를 약간 타자화해서 보고 약간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꼭 여자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저 좀 이건 이렇게 말해도 되나? 좀 근데 그냥 남자들이 이렇게 막 화장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 길게 봤을 때는 인간에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자유롭지 않고 좋지 않은 거는 알겠는데 요즘 약간 남자들이 그런 걸 의식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특히 미디어 같이 사람들 시선에 엄청 민감한 그런 데서 그렇게 여자들이랑 똑같이 남자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런 식으로 뭔가 얘기도 하고 막 신경 써 하고 막 얼굴도 엄청 하얗게 바르고 입술도 막 되게 빨갛게 바르고 약간 이런 걸 하는 게 이게 여자들만 이런 게 아니라 이 시선 자체의 문제인 거를 이게 티가 나려면 그런 사람들이 점점 약간 늘어나서 약간 눈에 보이고 존재감이 드러나야지 우리도 약간 이걸 좀 더 자유롭게 안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했고요. 맞아요. 확실히 성별 이분법적인 경계가 흐려지는 것이 한 방향이 아니고 쌍방향이어야 빨리 흐려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냥 다른 외국 미디어 이런 데서 봤을 때 우리 한국 케이팝 문화 되게 퀴어하다라고 본다면서요? 네. 다 개인주한다고. 분홍색 옷 입고 남자가. 진짜. 화장하고 파마하고. 네. 그렇게 겉을 약간 꾸미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막 그동안 여자들한테만 그렇게 시켜왔던 건데, 그거를 앞으로는 좀 성별이랑 상관없는. 그냥 한국 남자들이 맨박스가 부족한 거일 뿐인데, 미국 남자들은 맨박스에 갇혀 있어서 이것만 해도 게이 같다 그러고, 저것만 해도 게이 같다 그러고. 맞아. 사실 게이 같다가 여성스럽다. 맞아. 맞아요.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왜 여자처럼 매니큐어 발라 남자가? 이런 거. 맞아요. 그런 왜 귀걸이에? 이런 거잖아요. 흰 바지도 안 입는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근데 게이 같다라는 것 자체가 여성 혐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같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막 그런 스페인어 문화권 이런 데서는 태어났을 때 여자 애기들 귀뚫어준다고 구분하려고 귀뚫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뚫면 여자 약간 이런 것도 이제 엄청 내면 학습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남자들도 많이 하고 너희도 좀 느껴봐. 네, 그러길 전 좀 바래요. 화장도 해보고 머리도 길러보고 진짜.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반대인 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남자들한테도 이제 그런 그루밍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런 게 접목이 돼도 항상 여성의 그런 기준은 따라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 여성의 기준? 그러니까 남성 숭배가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죠. 똑같이 꾸밈을 하더라도 우리는 노동일 수밖에 네. 없지만 그들한테는 어떤 추앙으로 가기 위한 한 걸음 자기 개발? 남자가 꾸미기도 해? 차별화가 되는 거죠. 네, 칭찬받는 거고 우리한테는 네. 베어 미니멈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리고 그 아무리 꾸민다고 해도 그 강도도 절대 같지 않을 거고 네. 그런 사회적으로 압박도 저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가 이 정도 하는데 여자는 더 예뻐야지.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약간 물타기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안 하는 여자들이 늘어나고 하는 남자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약간 잘하면 비슷하게. 네. 근데 현상이 온 뒤에 인식의 변화가 올 것이냐 아니면 인식의 변화를 시킨 다음에 현상의 변화가 올 것이냐 이런 것의 차이인 것 같은데 사실 기본적으로 의식의 변화가 없으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탈크로셋이라는 것 자체도 뭔가 가부장제 저항한다든지 이런 인식이 있어야지 운동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건데 나는 그냥 편해서 자른 건데 나는 원래부터 짧은 머리였는데 이런 거였으면은 그런 운동도 없고 어떤 사회적인 변화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건 운동이라고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머리를 자른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실제로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고 모두가 짧게 머리 한다면 뭔가 바뀔 수는 있긴 하겠죠. 하지만은 인식의 변화와 같이 가지 않으면은 맞아.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럴 것 같아요. 그 CJ님께서 그러면 이상적인 게 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나 하면서 막 여자 캐릭터가 많이 나와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SF 작품은 아니고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얘기 듣자마자 제가 생각할 때 지상 최대의 이상적인 쇼는 시즌 2까지 데드툼이었거든요. 여자가 계속 나오고 계속 남자가 죽어. 남편들이 계속 죽어. 그러다가 시즌 3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는 셈 치기로 했어요. 저희 딱 저번 녹음 때 데드투미를 했습니다. 네. 기가 막히네요. 저한테는 그게 이상적인 쇼다. 이상적인. 보는데 너무 마음이 가볍고 끝까진 가벼웠어요. 이게 그러니까 막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막 여성주의를 외치는 그런 작품들은 그게 딱 약간 장식 요소일 때가 많은데 그냥 그거가 기본 그냥 웃기잖아요. 이야기 그냥 그거고 왜 이렇게 편안하지?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냥 여자들이 다 같이 그냥 여자끼리 하는 이야기